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얼마 전 제주의 한 대학생이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거리에서 처음 만난 할머니의 손수레를 끌어주다 교통사고를 당한 뒤 7사람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난 20살 김선웅 군의 이야기였는데요. 장기 기증으로 새로운 생명을 나누자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이소현 기자입니다. 가을 억새가 핀 해안 올레길을 따라 사람들이 걷습니다. 장기 기증을 알리는 어깨띠와 현수막을 들고 거리로 나선 신장 장애인들과 봉사자들입니다. 한 명이 장기 기증을 하면 9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아 제주시 도두동부터 탐라 문화광장까지 9.9km 사랑의 릴레이 행진에 나선 겁니다. 50에 신장 이식을 했는데 덕분으로 제2의 인생을 지금 살고 있으면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그 힘듦과 어려움 그리고 뭔가 이제 나눠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제주 지역 장기 이식 대기자는 지난해 기준 352명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이식을 받기까지 대기 시간은 5, 6년. 이틀에 한 번 5시간 이상 투석을 받아야 하는데 야간 투석 치료를 하는 병원은 4곳에 불과하다 보니 환자들은 직업을 갖기도 힘든 형편입니다. 혈액투석 병원이 더 늘어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의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50%로 돼 있는데 우리가 80% 이상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내 장기 기증 희망자는 12,000여 명.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인구에 비해 3번째로 낮습니다. 새 생명을 살리는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과 참여 확대가 절실한 때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최근 노동자가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난 제주 삼달수 공장의 기계가 2달 전 안전검사에서는 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검사가 부실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에 따르면 한국안전보건공단은 지난 8월 삼달수 공장 재병기를 점검해 이번 사고와 관련된 방호장치와 협착 위험 방지를 포함한 10개 필수 항목에서 모두 합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용득 의원은 안전점검이 허술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보다 확실하게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대 제주 사람들의 나라였다는 탐라의 역사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이 거의 없어 수수께끼로 남아있는데요. 최근 고고학 연구가 진행되면서 탐라인들이 바다를 건너 활발한 해상 교류에 나섰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남해안의 작은 섬에서 발견된 높이가 1m가 넘는 젓갈색 대형 항아리. 항아리를 빚은 흙에는 제주산 현무암 알갱이가 섞여 있었고 현무암으로 만든 닷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제주의 무덤에서 나온 쇠로 된 칼들은 경상도와 전라도 고분에서 나온 것들과 거의 일치합니다. 처음에는 한반도에서 만든 토기들이 그대로 제주에서도 발견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토기들이 나타납니다. 초기에는 이 만소국이 그 고대 탐라와 그 교류를 주도했지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아마도 이 고대 탐라도 훨씬 더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면서 그러한 변화들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탐라인들이 한반도는 물론 멀리 중국과 일본과도 교류했다는 유물과 문헌 자료들이 하나둘씩 발굴되면서 역사학계는 제주를 고대 해상 교류의 중심지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지중해라고도 하는데 중국해의 큰 섬인 제주도가 주변 지역과 어떻게 활동했는지 그 자체가 중요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탐라가 사라진 뒤 1000년 동안 잊혀졌던 바다를 건넌 옛 제주 사람들의 모험이 수수께끼로만 여겨졌던 제주의 고대사를 밝혀줄 새로운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시 지역 쓰레기 매립장들이 올해 안에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는 현재 본계 매립장의 99.3%, 서부 매립장의 98.2%는 이미 매립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동복리 광역 매립장이 내년 1월 말에나 준공되는 만큼 다음 달부터는 기존 매립장에
소각과 건설 폐기물 반입을 금지하고 개인 폐기물도 철저히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골목이나 시장 등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에 먼저 도착해 초기 진화를 담당할 화재 진압용 오토바이가 충청북도에 도입된다고 합니다. 대당 가격이 1,000만 원 정도 하는데요. 서울에서 시도했다가 실패로 끝난 사업이어서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소방본부의 화재 진압용 오토바이입니다. 지난 2012년 빠른 초기 진화를 위해 시범 도입한 건데 6년이 지난 지금도 달랑 2대 그대로입니다. 막상 투입해보니 소방차보다 빨리 도착하기는커녕 오히려 짐이 됐고 거의 대부분 다 소방차가 진입을 해요. 먼저 간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사고 위험도 있고 소방차가 막 급하게 가는데 오토바이가 가운데 끼어 들어가 봐요. 불편해요 사실 그거. 진압복도 없이 혼자 출동하다 보니 진화에 별 도움을 주지도 못했습니다. 빗길이나 빙판길 사고 위험이 커 소방관들이 꺼리는 데다 인력을 따로 배정하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밀린 오토바이만큼 인원도 같이 늘어야 되거든요. 운영을 할 소방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소방차에서 한 사람을 빼버리면은 기존 소방차도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들어 버리잖아요. 사실상 애물단지로 결론이 난 건데 충북소방은 연말까지 진압용 오토바이 2대를 새로 들여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나마 4대 사겠다는 걸 도의회가 제동을 걸어 반으로 줄었습니다. 도입 예정인 모델과 배기량이 같은 250cc짜리 오토바이입니다. 소방관 1명이 소화기 2대와 소방 호스, 관창을 싣고 출동한다는 계획입니다. 대당 가격은 장비까지 약 1,000만 원. 충북소방은 도로 상황 등이 서울과 달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활용성이라는 거는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어쨌든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오토바이 면허 소지자가 11명뿐이어서 전담 인력 배치조차 쉽지 않은 상황. 못 받은 초과 근무 수당이 130억 원에 달하는 만큼 차라리 처우 개선이나 부족한 장비 구입에 써야 한다는 비판이 충북 소방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했던 해외 전문가들이 울산에 모여 국제포럼을 가졌습니다. 울산이 부유식 해상풍력을 추진하기에 여건이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아 관련 사업이 더욱 속도를 얻을 전망입니다. 유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다란 풍력기가 바다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기입니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육상 풍력 발전기에 비해 소음 민원이 적고 강한 바람을 확보하기 좋습니다. 현재 영국과 노르웨이, 포르투갈 등 유럽 국가들이 해상 풍력 개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사업성이 증명되기 시작하면서 차세대 시장으로 아시아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해상 풍력 프로젝트 경험을 가진 업체들이 울산을 찾아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울산의 조선업 기술과 해상 풍력이 결합하면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 think offshore wind power with floating technology is especially well suited for a shipbuilding city like Ulsan. 예전에 비해 터빈의 효율이 좋아지며 수익성도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Combination of factors that has led to cost being low and then ultimately developers being able to bid lower and without subsidies. 울산시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전 용량은 1기가와트로 원자력 발전소 1기와 맞먹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민자와 국비 등 6조 원이 필요합니다. 풍황, 수심 등 천혜의 자연 조건과 세계 최고의 조선 해양 산업을 접목한다면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아시아 시장 선점을 위해 유럽 해상풍력 업체들의 진출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간 자본이 대거 투입되는 이 사업에서 울산은 어떤 실리를 챙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영지입니다.
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인 오늘은 현재 맑은 날씨에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밤부터는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16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북부 지역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있고 애월 13도, 조천 14도 보이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15도 내외로 출발해서 낮 기온 21도 안팎으로 평년과 비슷하겠고요. 남부 지역도 맑은 가운데 13도 내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좌 14도, 성산 10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 21도 내외로 전망됩니다. 윗세오름 2도, 성판악 10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14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도서 지역의 현재 기온은 14도 내외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 20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내일까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안전사고와 만조시 침수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비 소식은 없겠고요. 기온은 계속해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